재산세 특징 그랬어요. 첫 번째 주체 그리고 성격 특징 이렇게 나눠봤는데 첫 번째 과세 주체 그러면 과세권자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그래서 재산의 뭐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묶어서 뭐라고 한다. 시군세, 이때 구가 빠졌다고 그래서 틀리는 거 아니에요. 시군세 하면 여기는 항상 자치구가 내포되어 있다. 그죠? 예. 그리고 서울특별시죠. 특별시,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에 대해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로 50% 가고 구로 50% 가기 때문에 불로 나눈다. 이렇게 서울특별시만 특별히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것까지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시군세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성격. 재산세는요. 1년 중에 하루. 언제? 6월 1일. 이날 과세 기준일 그랬죠? 여러분 이 과세 기준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볼게요. 과세 기준일 하면 뭘 얘기하냐면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게 결정돼요. 자, 그래서 과세 기준일에 뭘 결정하느냐. 자, 첫 번째 매년 6월 며칠 날이 되면 6월 1일 날이 되면 첫 번째 과세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산세 과세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5월 말일까지 작년까지는 건축물이 있었어. 건물이. 근데 하루 전에 6월 1일 하루 전에 5월 말일 날 화재가 발생해서 불에 타서 없어졌네. 건축물이. 그럼 6월 1일 날에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재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작년에는 있었지만 올해 6월 1일은 불에 타서 없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법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5월 말일 날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에 불이 붙어서 불이 타기 시작하는데 6월 2일 날 불에 타서 없어졌어. 그럼 6월 1일 날 있어 없어? 있잖아. 과세. 말이 돼? 말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6월 1일 현재 존재하고 있으면 과세 대상이다. 또 없었던 게 새로 생길 수 있죠. 건물을 새로 지어 공사를 해요. 그래서 6월 1일까지 준공이 됐다. 그럼 재산세 부과해야죠. 근데 공사를 지어내서 6월 며칠. 그럼 6월 1일 건축 중에 있죠. 그건 건축물이 아니니까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있으면 과세, 없으면 과세 안 해요. 이해가세요? 그런 걸 결정하는 게 과세 기준이고, 두 번째 용도. 똑같은 재산이라도 어디에 이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틀리네. 여러분 건물도 공장 건축물이냐 상가 등의 건축물이냐 유흥주점 건축물 즉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고급 오락장 건축물이냐에 따라 재산세 세율이 달라. 또 주택도 등기 권리 중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죠. 근데 주택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6월 1일 날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면 그건 별장이야 별장. 그럼 주택이냐 별장이냐에 따라 16배 재산세가 차이나.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재산세.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도 농사 짓고 있는 토지냐 아니면 지금 농사 짓지 않고 다 대지냐 이런 거에 대해서 6월 1일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그리고 자 누가 세금 내야 돼? 납세? 의무자. 언제?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그죠? 자기 앞으로 뭐 안 했어도 등기 안 했어도 사실상 누구? 소유자. 여기서 사실상 그러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자기 앞으로 뭐 안 했어도 등기 안 했어도 소유자니까 세금 내라 이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6월 1일자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사람이 올해 재산세 내야 되는 거고 6월 2일자로 취득한 사람은 올해 재산세 안 내고 6월 1일 소유자한테 부과하겠죠. 자, 이런 걸 전부 다 결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 과세 기준일. 이해가 지금 언제로 되어 있어요? 6월 1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래서 6월 1일 현재
소유자한테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부과한다. 그죠? 올해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날, 내년에 재산세는 내년 6월 1일 소유자 이 사람한테 계속 부과하고, 재산세는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와 토지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을 해서 과세하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는 인세 성격도 가지고 있다.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인세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 이게. 재산세는 기본이보다 물세다. 그죠? 다음 특징 보시면, 자, 재산세는 세금은 두 가지죠.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스스로 내는 거 신고 납부고, 그죠? 그런데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금을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뭐 발부하죠? 고지서 발부합니다. 그럼 납세 의무자는 고지서 받아가지고 내는 걸 뭐라고 한다? 보통 징수에. 그런데 고지서는 납부 기간이 정해져 있죠. 언제까지 세금을 내라. 납부 기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납부 기한까지 뭐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으면 원래는 가산금은 올해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납부 지연 가산세를 하기로 했는데 1년 유예가 돼서 결론 내년은 가산금 공부해야 돼. 그래서 고지서 받고 안 내면 뭐가 붙어? 가산세가 아니에요. 가산금, 이자가 붙는다. 여러분 세금 안 내서 붙는 이자를 뭐라고 한다? 세 글자로? 가산금, 금리, 이자. 가산세는 세금, 가산금은 이자예요. 이 가산금은 지방세에만 해당되는 거야. 국세에는 없어요. 국세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하고, 지방세 고지서 받고 안 내서는 가산금. 그 다음에 납부한 세액이 1,000만 원을 보하면 초과하니까 돈으로 내기 어려우니까 물건으로 대신 내라고 물납. 재산세에서 물납, 분납이 중요합니다. 뒤에 가서 또 정리할 거고,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보하면 초과하면 한꺼번에 현금으로 내기가 어려우니까 납부기간 지나고 몇 개월까지 2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는 분할 납부 제도가 재산세에는 적용이 된다. 그리고 소액징수변제 아까 나왔었죠? 시장군수구청장이 세금을 계산했는데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모일 때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해석을 하면 고지서 발부 안 하겠다 이 얘기. 소액이니까. 그죠? 예, 그리고 세부담 상한이 있죠? 여러분 친구 중에서 준엄도 없이 미운 친구 있죠? 예? 저는 많아. 왜 많으냐? 걔는 재산이 많어. 그럼 재산이 많다고 미우냐? 아니야. 재산이 많은 사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많다고? 자랑을 해. 그게 준엄도 없이 미워요. 그런 친구가 작년에 강남에라 아파트 하나 샀는데 가격이 올랐대. 올랐으면 재산세 많이 내는 건 맞죠? 근데 요만큼 올랐는데 뻥튀기 하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그래? 작년에 내가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놨는데 재산세 작년에 500만 원 냈는데 요번에는 1,000만 원 냈어. 거짓말이야. 될 수가 없어. 예? 작년에 낸 세금의 주택은 30%를 초과할 수 없어. 세금 많이 나와도 100분의 130을 초과할 수가 없다. 작년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요번에 200만 원 재산세 나왔어도 고지서에는 얼마까지만? 100? 최고가 130만 원까지만 고지서 발부해. 그럼 나머지 안 받아. 이게 세부담 뭐야? 상한. 그러니까 뻥튀기해서 작년에 재산세 100만 원 냈는데 올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재산세 300만 원 냈어.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낼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어요. 물가가 올라서 가격이 올랐는데 갑자기 폭등하면서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는 작년에 낸 세금을 비교해서 주택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따 얘기하겠지만 개정된 부분도 있어서 설명드리겠지만 100분의 130을 구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최고 비싼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해가세요? 예, 이런 제도가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징은 중요하니까 우리 수업에서 본론 이제 들어가서 강론에 들어가서 또 공부를 할 겁니다.